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에 비춰진 해리 왕자의 모습은 한때 우리가 알던 그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다른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최근 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억눌린 분노 아래로 처진 입꼬리,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적을 끊임없이 찾는 듯한 눈빛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한때 윈저 가문의 명실상부한 황금 소년이었던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리는 모두에게 미소를 선사하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장난꾸러기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세계 정상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참전 용사들을 껴안아 갈비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며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먼지투성이 땅이나 군용기 조종석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그는 형 윌리엄, 형수 케이트와 깨지지 않는 깊은 유대감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멋진 3인방으로 불리며 현대 왕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우아함과 유머로 다음 세기까지 군주제를 이끌어갈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깊은 방황에 빠진 듯한 한 남자가 서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저택에 고립된 그는 마치 자신의 과거 가족 그리고 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듯하다. 수많은 타블로이드 신문 표지와 심야 토론을 불러일으킨 질문은 간단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왕관의 무거운 짐 때문이었을까? 혈통에 대한 배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약속하며 그를 심리적 암흑기로 몰아넣은 여인의 계산된 영향력 때문이었을까? 해리 왕자의 현재 비극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메건 마클과의 관계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되기 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의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무를 삶의 일부로 여긴 왕자였습니다. 특히 부상당한 참전 용사들을 위한 인빅터스 게임 후원 활동은 그의 헌신으로 유명했으며 이는 그의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군인의 왕자였고 최전선을 경험하며 군복 안에서 자신의 자기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평등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는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몹시 사랑했고 두 사람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은 여왕의 오랜 통치 기간 중 가장 인간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형제였다는 점입니다. 윌리엄과 해리의 관계는 그들의 대중적 이미지의 근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시련을 함께 겪고 서로에게만 의지하는 진정한 친구가 된 두 소년. 그들은 공통된 트라우마를 극복했고 수십 년 동안 그 무엇도 그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리는 왕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었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치 그 자리에 단 한 사람뿐인 듯한 느낌을 주는 보기 드문 다이애나의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이 밝아오면서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보 담당자의 머릿속에 첫 데이트조차 떠오르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극의 왕실 강탈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초석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메건 마클은 야망이 넘치고 브랜드 감각이 뛰어난 중견 케이블 배우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부유하고 잘생긴 영국 남자를 찾아달라고 영국 사교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남편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왕자와의 만남을 앞둔 몇 달 동안 메건의 대중적 이미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녀는 대대적으로 홍보된 자선 여행으로 르완다를 방문했고 사진 속에서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소름 끼치도록 연상시키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셔츠 안에 넣어 쓴 모습부터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기울이는 특정 자세까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직접 수정하여 인도주의적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왕자가 우연히 검색했을 때 어머니의 정신을 공유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들이 나눈 대화가 아니라 메건에게서 풍기는 향기였다. 메건이 해리와의 첫 데이트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가장 좋아했던 향수를 뿌렸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평생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살아온 남자에게 그 향수가 얼마나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을지 상상해보라. 현대적인 인도주의자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과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향기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심리적 충격이었다. 해리의 방어벽을 허물고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아픈 기억을 메건에게 연결하기 위한 향기 기억 함정이었던 것이다. 해리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메건이 나타나는 순간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갑자기 파리에서 일어난 사고가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그의 슬픔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를 보호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다. 메건은 해리의 삶에 단순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의 트라우마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해리 왕자는 오랫동안 그를 취재해 온 베테랑 왕실 기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언론을 맹렬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자신의 새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희롱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비극적인 최후를 둘러싼 수사처럼 전쟁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과연 타당할까요?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진정으로 언론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추격을 당했고 상반신이 노출된 휴가 사진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으며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반면 메건 마클은 오히려 이러한 관심 속에서 활력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압도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사진들을 보면 그녀는 완벽하게 편안해 보였고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 포즈를 취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메건은 파파라치를 피해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치 연출이라도 하듯 사진 작가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에게 그녀는 고통받는 희생자,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여자처럼 보였다. 바로 이 점이 그녀가 해리를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체계적으로 고립시키기 시작한 미끼가 되었다. 이 새로운 체제의 첫 번째 희생양은 가장 소중했던 관계, 바로 형과의 관계였다. 윌리엄은 진심 어린 형제애에서 우러나와 해리에게 서둘러서 결혼하라며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결혼을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해리는 그를 보호자가 아닌 적으로 여겼다. 메건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그녀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든 해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악당이었다. 어머니의 죽음과 왕실의 압박 속에서도 굳건했던 두 사람의 유대는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에 무너졌다. 순식간에 그리고 잔혹하게 균열이 생겼다. 해리는 30년 동안 곁을 지켜준 형보다 겨우 몇 달밖에 알지 못했던 여자를 선택했다. 하지만 윌리엄만 배척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리의 가장 방탕했던 라스베이거스 시절부터 가장 힘겨웠던 군복무 시절까지 곁을 지켰던 오랜 친구 톰 인스키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배척당했습니다. 인스키프는 메건의 분열적인 성격에 대해 해리에게 경고했는데 이는 메건이 자메이카에서 열린 인스키프의 결혼식에 난입해 해리와 극적인 화해를 시도한 사건 이후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측근에서 무참히 내쫓았습니다. 서섹스 부부가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 속에서는 메건에 대한 충성심만이 유일한 가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단절은 영국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왕실과 대중의 관계는 신성하고 불문율적인 계약, 즉 국민이 왕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왕실 구성원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대중과 공유하는 거대한 거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리는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메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계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 아치의 탄생은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깨고 부부는 출산 예정일을 공개하지 않았고 출산 1시간 전에야 진통 소식을 알렸으며 전통적인 병원 계단 사진 촬영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결혼식과 프로그모어 코티지 개조에 국민의 돈을 썼지만 국민이 배당금으로 받아야 할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거부했습니다. 해리는 메건의 인종과 배경 때문에 대중이 그녀를 싫어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러한 비밀주의를 정당화했지만 이는 명백히 거짓된 주장이었습니다. 영국 대중은 처음에는 혼혈 미국 여성이 왕실의 일원이 된 것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왕실의 궁극적인 현대화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메건은 피해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박해받지 않는다면 해리를 집에서 데려올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고립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해리입니다. 그는 군 복무 경력, 집, 가족, 그리고 조국을 버리고 마치 새장과 같은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 몬테시토의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지역에 정착했고 30년 동안 해리를 지탱해 주었던 기반 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해리는 현실 감각을 전적으로 메건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상대도 없고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줄 사람도 없을 때 결국 자신을 쥐고 있는 사람의 대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메건의 성취를 위한 전쟁에서 주된 병사가 되어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고 회고록을 쓰면서 과거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그들이 세상에 팔아넘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즉 남자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생각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과거를 불태우거나 할머니의 유산을 짓밟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당신의 세계와 더 가까워지게 해야지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아 레드카펫 위에 동반자 정도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몬테시토 대림이 세어서히 무너져 내리면서 두 사람의 몸짓 언어는 섬뜩할 정도로 변해갔다. 초기에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애정을 듬뿍 표현하는 그야말로 달콤함의 표본이었다. 하지만 최근 영상들을 보면 애정 어린 눈빛은 눈에 띄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해리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깨닫는 듯한 모습이고 메건의 표정은 마치 프로처럼 연기하는 가면처럼 굳어졌다.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의 위험성은 그 관계가 흔들릴 때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폐허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해리는 이제 조국을 잃은 남자이며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키려 했던 결혼 생활에서조차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는 듯 보인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표류하며 자신이 왕자가 아니고 메건이 만들어낸 피해자 서사의 영웅이 아니라면 해리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해리 왕자의 몰락에서 세상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항상 틀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 그리고 고국 언론 전체가 같은 것을 경고한다면 그것은 음모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해리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악의로 오해했고 그 결과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을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둘째, 자신을 고립시키는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단절시켜 완전히 순종적으로 만드는 것은 조종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자신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메건 마클은 군인과 그의 형을 사랑하는 남자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백지 같은 상대를 원했습니다. 케이트와 메건 두 올케 극명한 대조는 왕실 행사에서의 모습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케이트는 언제나 가족과 화합 그리고 왕실이라는 제도를 묵묵히 지키는 데 집중하는 반면 메건은 주변 사람들을 지나쳐 가장 가까운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어린 루이 왕자가 아치와 함께 놀고 싶어 하는 폴로 경기처럼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할 순간에도 메건은 흔들림 없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서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이미지에만 몰두합니다. 그녀는 인생을 연출해야 할 일련의 장면으로 보는 반면 해리는 그녀의 연출 속에서 지쳐버린 엑스트라가 된 듯합니다. 서식스 부부의 결혼 생활에 숨겨진 비밀과 공포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해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침묵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드라마에 막이 내릴 것입니다. 할리우드 드라마와 왕실 불화의 역사를 보면 우리 대세상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결국 세상이 관심을 잃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책 출판 계약이 끊기면 해리는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폐허 속에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심판이 되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이제 그 다리는 좁고 그을린 오솔길만 남았지만 말입니다. 영국 국민은 오랜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상처받았지만 국민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예전의 해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웃고 봉사하고 어머니의 향수 냄새에 속지 않았던 그 해리 말입니다. 올해 해리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은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는 삶 속에서 깨어난 한 남자의 울림입니다. 그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받는 사람이 되었고 군인이 아니라 유명인이 되었으며 형제가 아니라 핵무기를 휘두른 예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언론이나 가족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사실은 자신의 고립이라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메건 마클은 그에게 동화 같은 삶을 약속했지만 그녀가 선사한 것은 오직 그가 다시 겪어야 했던 어머니의 유령만이 유일한 방문객인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서식스 부부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기정사실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왕실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던 한 남자가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여자와 모든 것을 맞바꾸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왕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리는 자신의 가족사를 무기화함으로써 형과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것뿐만 아니라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고통의 왕자라는 별명은 미래 왕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고 현대화와 파괴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바라보며 이제 문제는 해리가 행복해질 것인가가 아니라 그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과거의 그의 모습은 두 대륙에 흩어져 있으며 그가 수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겸손과 정직함이 있어야만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리 왕자의 몰락을 둘러싼 심리적 구조를 파헤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건 효과의 진실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신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정교한 수법입니다. 이 분석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윈저 가문의 비밀과 드라마를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표정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왕실이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 심층 분석도 기대해 주세요. 할리우드와 왕실의 세계에서는 진실이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각본보다 훨씬 더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만 카메라를 주시하세요. 해리 왕자 역시 지금 카메라에 찍히는 모습을 싫어하겠지만 분명 카메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을 테니까요.
황금 왕자에서 방황하는 남편으로 전락한 그의 여정은 산막 비극이며 우리는 지금 그 절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눈을 돌리지 마세요. 최종 결말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군주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